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의 일부 경제지표가 좋아졌지만 유로존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또 시장을 흔들면서 급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96% 하락하며 11,934.5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그리스 지원 소식에 따른 초반 급등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이탈리아 은행권에 대한 우려에 발목이 잡히며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영국 증시가 0.41% 오른 반면 독일과 프랑스 증시는 각각 0.39%, 0.08% 내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27일 회담을 앞두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저축은행 문제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실무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5월 전 월세 시장이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양부는 5월 전 월세 거래량이 전월 대비 3.9%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개박 예감 3부 시간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마감했던 뉴욕 증시와 전일 국내장 분석을 해보고 오늘장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자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박 전략 역시 김성남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코스피가 지난 주간 기준으로 2.9% 상승을 했습니다. 2030대에서 2090대로 껑충 뛰어 올랐는데요. 지난주의 반등은 외국인이 아닌 기관 쪽에서 나왔었죠. 기관이 하루도 빠짐없이 순매수하면서 무려 1조 1,7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기록했었습니다. 때문에 기관이 많이 샀던 종목들의 반등세가 참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지난 한 주 동안 사고 팔았던 종목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자, 지난 한 주 동안 그래도 나름대로 기분 좋은 상승이 이어졌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지난주 한 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외국인은 현대중공업을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코덱스 200 그리고 기아차, 현대차, OCI 순서대로 일단은 매수하는 형태를 보여줬었고요. 자, 반면에 기관은 포스코, 그리고 삼성전자, 현대제철, 신한지주, 하이닉스, 정말 이 금요일 또 나름대로 큰 반등을 해줬던 그런 종목들도 많이 눈에 띄입니다. 자, 일단은 이러한 부분이 금요일 하루만 놓고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코덱스 200과 코덱스 레버리지를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이 올려놨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보면, 외국인은 나름대로 이 지수 상승을 이제 앞으로 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매수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반면에 기관은 똑같은 그 코덱스 200과 코덱스 레버리지에 대해서는 매도를 했다는 것도 같이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한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은 기관과 반대로 오히려 삼성전자와 포스코 같은 종목들은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대로 살펴보면요,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포스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대림산업에 대해서 매도하는 형태를 보였고요. 반면에 기관입니다. 자, 기관은 SK이노베이션, OCI, 현대중공업, GS 그리고 기업은행, 그래서 정유주들에 대한 일단 매도가 조금은 더 눈에 띄면서 금요일 날도 좀 약세를 면치 못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살펴봅니다. 지난 금요일에 코스닥 지수는 나흘 연속 상승을 보였는데요. 주간 기준으로도 3% 이상 올랐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한 주간 가장 많이 샀던 종목들 그리고 이슈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정태근 전문가님. 네. 일단 외국인 쪽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액 기준을 봤을 때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한번 살펴본다면 셀트리온, 서울반도체, 네오이즈 게임즈, 젠백스, AP 시스템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성광밴드, 서울반도체, CJ오쇼핑, 평화전공, SFA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전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기관의 순매수로 10일 거래일 만에 47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1.95% 급등을 하면서 473.66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징 테마와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면 특징 테마 같은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파수 할당 계획이 확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4G, 이동통신 시장이 가시화되면서 웨이브 일렉트로 그리고 영우통신 같은 통신 장비주가 또 강세를 보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 진출에 성공한 아이돌 그룹 샤이니 효과 SM이 6.6%또 급등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게 됐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증시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유럽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었고 미국 증시는 다시 한번 급락을 했는데요. 미국 쪽에서 발표됐던 경제 지표는 호조를 보였지만 그리스 문제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됐었습니다. 이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유럽 증시 같은 경우 급등 출발했지만 조금 하락 전환하거나 또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이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이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격이 오늘 시장에서도 한번 전달이 되지 않겠나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리스의 긴축 5개년 그 계획이 유럽연합 그리고 국제통화기금과 합의를 했다는 소식에 호재가 되면서 마찬가지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봤을 때 에너지, 기술, 자동차, 은행과 같은 모든 업종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기분 좋게 출발했지만 조금 그 상승 급등 출발하고 난 뒤에 조금 대폭 상승폭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보합 강보권에 마감을 하거나 아니면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영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 마감을 했지만 독일과 프랑스는 또 하락 전환을 하면서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하락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무디스가 이탈리아 은행권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 검토와 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이 악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탈리아의 유니크레디트 그리고 인테사 상파울루가 장중 7%에서 8% 정도 하락을 하자 이탈리아 거래소는 변동성 확대를 이유로 거래를 일시 정지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는 은행주의 약세가 상당히 두드러졌고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광산주 그리고 자동차주는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인플레이션 억제 확신 발언에 또 상승 마감하는 또 반대의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소식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이탈리아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3곳의 이탈리아 은행에 대해서도 전망을 안정해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앞서 이탈리아의 국제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 대상에 포함한 무디스는 신용등급 강등 검토 대상인 16개 은행이 정부의 신용등급의 약간의 변화와 은행 지원 능력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유럽 증시는 그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드린 이탈리아 은행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 그 경고가 또 미국 증시가 하락 출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미국 증시는 개장하고 난 뒤에 하락 폭을 상당히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탈리아 은행들의 신용등급 경고가 악재가 됐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개장 전에 발표된 1분기 GDP 확정치 그리고 5월 내후제 주문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전혀 호재로서 작용을 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낙폭을 확대한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이렇다 할 반등 시도가 전혀 나오지 못하면서 하락폭을 유지를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오늘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에 조금 악영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실적 부진을 위해서 나스닥 쪽에도 조금 하락폭이 좀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부진이 원인으로 보여지는데요. 세계 최대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오라클 같은 경우 지난 분기 순이익과 총 매출은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하드웨어 매출 부분이 예상 밖의 감소세를 기록을 하면서 조금 악재가 됐습니다. 하드웨어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감소한 11억 6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고요. 그리고 미국 최대 컴퓨터 메모리 칩 제조업체인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지난 분기 7,500만 달러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전년 동기 9억 3,900만 달러에 대비해서 92%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원인이 되면서 기술주의 실적이 부진을 보이면서 다우보다 나스닥이 좀 더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탈리아 그런 소식이 좀 악재가 됐지만 좀 긍정적인 소식도 한번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GDP 소식과 그리고 내구재 주문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서 좀 같이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1분기 GDP 확정치는 1.9%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정치, 예비치 수정치 1.8%보다 상향이 됐고요. 그리고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추정치보다 무역 적자가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기업 재고가 522억 달러에서 557억 달러 증가한 것이 상향한 이유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활동이 70%를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 같은 경우에는 2.2% 증가, 수정치와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동 시위로 유가가 상승했고요. 그리고 대지진으로 자동차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분기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9년 4분기부터 계속해서 그 GDP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2분기에는 1분기가 좀 바닥이 되고 2분기에 조금 상승하지 않겠는 예상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유가 상승분 그리고 자동차 부품 조달에 대한 부분이 조금 해결이 되는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되겠지만 소비 지출이 얼마나 개선이 되는지가 좀 GDP가 조금 이제는 상승을 돌아서는 변수가 좀 되지 않겠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제조업 지수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구재 주문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5월 내구재 주문은 전월 대비 1.9%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서 조금 말씀드린다면 전월 2.7% 감소에 비해서 예상치인 1.5% 증가를 또 상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내구재 주문 같은 게 변동성이 상당히 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조금 증가하지 못하고 상승, 하락을 반복을 한다면 제조업 동향은 좀 좋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전월보다 조금 증가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일본 대지진으로 비롯한 부품, 부족 사태가 조금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와 같이 하락과 맞물려서 유가가 하락하고 유가가 좀 하락을 하는 부분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주문이 36.5% 급증을 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데 조금 기여를 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4월 달에 5.3% 감소했던 자동차 주문이 다시 한번 0.6% 증가를 하면서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경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조업 경기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합니다. 근데, 내구재 주문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이번 주 발표될 ISM 제조업 지수를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준 지수가 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그리고 내구재 주문이 조금은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쪽에 조금은 믿어봐야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구재 주문이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번 주 발표될 또 리치몬드 연준 지수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 미국의 동부의 제조업 경기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확인을 해봐야 조금 제조업 동향은 확인이 될 수 있을 제조업 동향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에도 예정이 되어 있는 경제 지표들 잘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주말 금요일이었죠. 마감됐던 국내 아시아 쪽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역시 그리스발 호재 속에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는데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가 급등세를 보였었어요. 네, 정리해 주시죠. 맞습니다. 자, 대만 증시 정도만 좀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예. 대다수 아시아 증시도 강세의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자, 일본 증시도 일단 그리스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유로존 국가들의 약속이 좀 시장의 신뢰를 얻어낸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업종별로는 해운업이 2.83% 오름세로 크게 올랐고요. 전기 가스 업종과 증권 업종도 2%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정보통신 업종과 서비스 업종은 소폭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 제약 업종도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자, 중국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무려 2%가 넘는 그러한 급등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긴축이라는 그러한 우려감들 때문에 그동안 낙폭이 컸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리스와 유가가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급등을 보였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57.96포인트 오른 2746.21%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국제 유가 하락이 중국의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투심을 좀 살아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자바오 총리가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한 노력을 약속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 역시 이날 전 업종이 거의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금융보험 업종이 6% 가까이 올랐고요. 전자업종과 건설 업종도 3%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줬던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자, 대만 증시는 반면에 어떤 글로벌 전체적인 그런 IT 어떤 수요 부진 이러한 부분 때문에 어떤 대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많이 약화가 됐죠. 그래서 IT주와 화학주들이 주로 밀리면서 0.4% 하락한 8,532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하게 됐고요. 홍콩 증시 역시 2% 가까운 급등을 보여줬었는데 22,171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자, 우리 국내 증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급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게 아닌가로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개인이 한 6천 원 이상 매도를 하게 됐고 외국인들이 일단 매수세에 좀 가담을 했다라는 것과 기관이 5천 원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소폭 상승 출발했습했습니다만 그리스 재정 위기 해결 기대감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초반부터 코스피 지수에 크게 좀 매수에 나서면서 상승폭이 확대됐고요. 베이지스가 호전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1조 원 가까이 들어오는 그러한 부분이 지수를 견인을 했습니다. 보험업종을 제외한 거의 대다수의 업종들이 상승을 했는데 IT, 전기, 가스, 운수, 창고, 기계, 증권, 자동차, 철강 등이 큰 폭으로 오른 반면 이 유가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유와 또 화학주 쪽에는 또 약세를 면치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징적으로
당연히 항공주는 이제 유가 그런 약세 흐름에 강세를 보였겠죠. 그래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강세를 보였고요. IT주들도 어떤 이 최근에 실적 우려감 때문에 좀 큰 폭으로 낙폭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낙폭이 과도했다라는 시각과 하반기 업황 개선 기대감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부각이 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등 이 IT 대표주들이 각각 큰 폭으로 상승하는 부분들이 좀 보여줬습니다. 자, 강원랜드가 그 전날은 상당히 크게 흔들어댔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문광부의 내국인 카지노 추진에 대한 뉴스가 그렇게 큰 명분이 없다라는 이야기와 또한 그것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다라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현실감이 떨어진다. 이런 소식에 오히려 당장 있는 7월 6일 날 있는 그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기대감이 훨씬 크다라는 이러한 기대감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러한 흐름이 좀 나타났었고요. 예. 유성기업이 다시 그 노사 간의 마찰로 인해서 또 다시 상한가 흐름을 이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오히려 더 큰 상승을 했습니다. 1.95% 상승한 473.66으로 좀 거래를 마감했는데 아주 특징적인 게 보자면 지난 한 주 거의 대다수 시간들 개인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금요일 같은 경우도 262억의 매도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코스닥 시장의 어떤 매물적인 부분들이 좀 가벼워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닥 쪽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기관이 거의 300억 가까운 매수를 하면서 좀 지수를 끌어들였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했습니다만 종이, 제약, IT, 음식료, 섬유, 자동차, 통신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금요일 시장에서도 줄기세포주들이 강세를 보여줬었는데 무려 4종목이나 상한가에 들어가는 흐름이 나와줬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따가 이제 그 전략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식약청의 줄기세포 치료 허가에 대한 그런 발표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월요일장이죠.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기에 앞서서 지금 시각이 8시 16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는지 여의도 리포트 내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시각 각 증권사들 리포트 내용 봅니다. 오늘은 한양증권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예, 한양증권은 7월 국내 증시를 조망해봤습니다. 양호한 밸류에이션과 기업 이익, 또 유동성의 3박자가 갖춰진 상승 국면을 예상했습니다. 코스피 예상 밴드로는 2050에서 2230포인트를 제시했는데요. 업종별로는 기존 주도주인 자동차와 화학, 그리고 내수주에도 관심을 가져보자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IBK투자증권은 이번 주 발표될 경제 지표를 예상해봤습니다. 수출 증가세 둔화와 내수 불안으로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그리고 선행지수가 전년 동월비 상승률이 추가 하락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이에 경기 모멘텀이 불확실한 가운데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기준금리 인상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 우리투자증권의 의견 봅니다. 미국 경기 둔화를 보는 시각이 더블딥보다는 소프트 패치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코스피의 반등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우리투자증권은 글로벌 문제가 지속되고 또 지수가 반등하는 동안 업종별 순환매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익 모멘텀이 높은 기존 주도주에 더해서 건설과 기계 또 조선업종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금주시장은 상반기 결산을 앞두고 있어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지수의 등락이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투자 전략으로 주식 비중은 유지하되 포트폴리오 구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유가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과 관련해 유가 하락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예, 오늘은 신영증권 연결해서 의견보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청담지점의 정광익 대리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신영증권은 어떤 투자 의견 제시하시겠습니까? 예, 일단 지난주에 그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략 비축유 방출 결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지난주 전략 비축유 방출 결정은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그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원유 공급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왔던 이 카드가 느닷없이 나왔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과거 전략 비축유 방출은 걸프전이나
미국 본토의 카트리나 피해가 극해 달했을 때 좀 나왔던 카드였었습니다. 그 결과 전략 비축률 방출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좀 안정되고 증시는 상승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희 신영증권은 이번 전략 비축률 방출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부양을 위한 미국 정책 당국의 운신의 폭은 크지 않은데요. 최근 투자 심리는 경기 하강 지표가 나올 때마다 연쇄적으로 과민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를 해결해줄 정책 대안은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재정 정책은 당장 국가 부채 한도 조정으로 인해서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었고요. 경제는 심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심리가 공황 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정부 당국은 정책적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번 전략 비축률 방출은 코너에 몰린 오바마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심리 안정 대책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는 전략 비축률 방출 소식에도 불구하고 일부 IT 기업이 실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서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가가 안정되면 IT와 같은 필수가 아닌 선택적 소비 영역에 있는 섹터들의 실적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유가 안정은 필수 소비가 아닌 선택적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 서프라이즈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최근 이미 발표된 미국 일부 IT 기업의 실적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크게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은 바닥권을 구축한 증시가 바닥 탈출을 위한 명분을 축적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존재했고 일본 지진에 따른 일시적 경기 위축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경기 침체의 재현으로 해석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소비가 급격하게 악화될 것이라는 걱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충분한 내성이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가 투자할 때도 이미 문제가 봉합 해결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진입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제에너지기구가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합의했다라는 소식에 그 배경에 관심이 좀 많았었는데 일단은 국제유가가 안정이 되고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요소로 미치겠다, 영향을 끼치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일단은 국내 증시 앞으로 상승세를 좀 긍정적으로 점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좀 일단 바닥권은 확실한 조금, 바닥권을 다지는 추세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고 있고요. 워낙 그동안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조금 추가적인 반등을 반등 쪽으로 좀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영증권 청담지점의 정광익 대리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50분 투자 손자병법이 시작됩니다. 그리스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면서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유럽 악재 때문에 또 한 번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탈리아 은행권에 대한 우려, 이 문제 때문에 다우지수는 또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는 28일 있을 그리스 의회의 긴축안 표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집중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부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될지 그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 저희 투자 손자병법과 함께 현명한 전략을 꾸리시면 됩니다. 저희가 7월장에서 유망한 종목도 추려드리고요. 관련 테마주들도 함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상담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갑니다. 지금 시각이 8시 23분을 막 넘어가고 있고요. 개장을 한 37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김성남 대표님, 네. 오늘장 일단 미국 증시가 좀 하락을 했었는데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좀 조정을 받을까요? 자,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에 지금의 이제 또 금요일에 그런 상승세가 상당히 강했고,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도 조금은 긍정적이 되겠고요. 예. 또 기관의 어떤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어떤 자리 자체가 어떤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분석 자체를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는 것처럼 예. 차트적인 부분에서도 보시면은 그동안에 설명 쭉 드렸던 것처럼 지금 자리가 딱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부분에 따라서 좀 저항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구간이기는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이제 금요일 시장에서 미국 시장이 좀 많이 빠졌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승을 크게 이어가기보다는 이제 또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폭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60일 이동 평균선도 조금은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 있죠. 그래서 아래쪽에서 조금은 더 쉬었다 갈 수 있는 여력이 좀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번 주 자체에 또 중요한 이야기들이 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의 어떤 긴축안이 과연 이제 그리스 의회를 정말 통과할 것인지 일단은 시장에서는 뭐 당연히 통과를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경험 많으신 분들은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항상 시장에는 너무도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100%라는 건 없죠. 항상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같이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탈리아 은행이 어떤 그 거래 중지가 될 정도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거, 은행주들이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그래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의 그 ISM 그 제조업 지수랄지 중국의 PMI 그 지수랄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같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마도 방향성이 조금 정해지면서 이제 추가적인 부분의 움직임을 가져다 줄 만한 요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큰 부분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어느 정도 방향성은 정해질 것이다. 다만 여기서 조금 더 상승한다고 해서 바로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다시 한번 재차 밀려졌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거의 이제 이 투바닥보다는 나름대로 그 쓰리바닥 정도가 훨씬 그 신뢰성 있는 부분이 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거래량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더 밀리게 됐을 때는 이제 추가적인 매수를 이제부터 나서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상승을 보이는 것이 이것이 확실한 주도 업종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부분은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매수 비중을 크게 가져가셔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정확하게 지금 어디로 들어가시라라는 이야기도 아직은 조금은 섣부른 판단이 아닐까. 그래서 조금 아래쪽에 이제 좀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서 분할적인 매수를 하겠다라는 마음가짐만 조금 더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이제 6월이 마무리가 됐죠. 그러면 이제 이게 단순히 6월 한 달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상반기가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나름대로 그래도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조금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부 이제 좀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조금은 더 나올 수 있지만 아주 까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조금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업종,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정말 이거는 주도주가 될 수 없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이 드신다면은 그러한 그 윈도우 드레싱 효과랄지 좀 반등이 나왔을 때 조금은 비중을 줄여가지고 또 현금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7월부터 이 유럽과의 FTA 이런 부분들이 좀 발효가 되기 때문에 수요 업종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이랄지 수요 업종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인가요? 이제 이 대통령하고 손학규 대표와의 회동 부분들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그동안 많이 상승을 했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위로든 아래든 또 크게 변동성을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30일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0일 날 식약청의 그 줄기세포 치료제 허가했던 최종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아주 급등을 한 이것들이 이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줄기세포 관련의 발표가 보건복지부 쪽에서 옛날에 한 2009년도에 발표를 딱 하루 앞두고 급등을 하다가 급락이 나오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쪽에 지금 줄기세포주에 대해서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만 30일 좀 전후해가지고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좀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전에 코스닥 쪽에서 이 개인들의 매수가 아니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잖아요. 앞으로 코스닥 시장이 지금보다 더 많이 살아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개인 투자자들이 또 중요하게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코스닥 쪽에 이렇게 우량주 위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테마주 위주로 급등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염려스럽다고 말씀하신 전문가들도 계셨거든요. 네.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주가가 이제 이렇게 많이 빠져 있고 약세 흐름들이 좀 이어가고 이제 물론 금요일 날은 강세였습니다만 그런 흐름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저도 많이 강조를 드렸다시피 그러한 테마주들이 오히려 강세를 보이면서 더 안전하게 수익이 좀 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큰 흐름을 놓고 보면 대형주 갔다가 그 다음에 중소형주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개별주 갔다가
있다가 마지막에 아주 잡주라 그러죠. 아주 뭐 그동안 시장에 소외되고 또 우선주들이 막 급등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다시 대형주가 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처럼 이 테마주들이 극성을 부린다는 것이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는 마무리 구간에 되어가는 부분들도 가까워진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테마주 너무 올라가는 테마주에 아직은 조금은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만 그러기보다 내가 그런 쪽에 크게 매매를 잘 하지 못한다라면 오히려 이제 다시 한번 대형주 쪽을 저점이 어딜까, 반등이 어딜까를 노려보시는 게 오히려 더 올바른 투자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테마주의 급등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보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순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이클이 이제 돌아간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정태근 전문가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제시하실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80포인트를 지켜주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미 좀 뛰어넘은 상황인데. 네, 뛰어넘은 상황인데 예. 일단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게 그리스 긴축한 효과 때문에 시장 심리가 호전이 됐고요. 그리고 아주 좀 포지션인 IT와 자동차 그리고 은행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조금 시장에 크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장막판에 좀 외국인의 그 선물 매도가 좀 줄어든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이 조금 축소가 되는 모습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예. 조금 오늘 장에서는 조금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탈리아 아시다시피 이탈리아 신용등급 그 강등 경고 부분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일단 좋지 않을 것이다. 조금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조금은 그런 부분이 주말을 지나면서 얼마만큼 그 하락 충격이 완화가 됐는지가 조금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면서 조금 아까 전에 김선현 대표님께서 해주셨지만 조금만 더 덧붙여 본다면, 지금 현재 오늘 쪽에서 2080포인트 지지 여부를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 예. 조금 이전에 저희가 방송을 처음 했을 때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3월 14일 부분에서도 이렇게 바닥 쪽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강하게 올라갈 때 5일선과 21선이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21선이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골든크로스가 났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그때와 같이 마찬가지로 21선이 지금 현재 횡보를 보이면서 마찬가지 5일선이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와주는 모습이란 겁니다. 그래서 일단 2080포인트 오른쪽에서 지켜주는 흐름이 나와야 조금은 내일 쪽에서 상승을 하면서 일단 골든크로스가 나면서 이때와 마찬가지로 좀 상승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기 이평선이지만 이렇게 21선이 하락하고 있을 때는 골든크로스가 나더라도 다시 한번 회귀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때 3월 14일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21선이 횡보를 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또 마찬가지로 21선의 골든크로스가 중요하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80포인트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0포인트와 2080포인트 사이에 독일과 마찬가지 7050포인트에서 바닥을 다졌듯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2020포인트, 2080포인트에 또 다시 한번 바닥 횡보세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080포인트 지지 여부를 한번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로 넘어가서 이번 주 발표될 지표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드린다면 예. 이번 주 발표될 27일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화면이 넘어가 버렸네요.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 개인 소비 그리고 개인 소득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봐야 될 이유가 미국의 GDP의 7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 부분이 계속해서 증가를 해준지 여부가 마찬가지 2분기 GDP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 소비가 기적적으로 증가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개인 소비 부분이 소비자 신뢰지수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그리고 6월 마찬가지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그만큼 지금 현재 개인의 소비 심리가 얼마만큼 긍정적인지 아니면 부정적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봐야 된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 소비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는 2분기 GDP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선이 되는지 확인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7월 1일 같은 경우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준 지수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현재 6월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게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내구재 주문이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내구재 주문이 7월 달에 발표될 제조업 지수에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은 6월 달 제조업 지수에 영향을 미칠지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치몬드 연준 제조업 지수 그리고 마찬가지 30일 날 발표되는 시카고 구매 관리 지수를 봐야 되는데 시카고 구매 관리 지수도 마찬가지로 제조업 동향을 보는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치몬드 연준 제조업 지수 그리고 시카고 구매 관리 지수는 당연히 확인이 되면서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적어도 7월 달에는 제조업 지수가 다시 한번 돌아서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방금 이번 주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지표가 발표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지표들을 일단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시장을 대응하고 그리고 미국 시장을 예측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미결주택 매매 건설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택 경기, 건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은 업종을 넘어가서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 IT, 은행,
IT 은행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 KB금융 같은 경우에 하이닉스, 뭐 신한지주 뭐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제 IT와 그 은행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돌파했거나 21선까지 바짝 다가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기술적 반등으로 끝이 날지 아니면은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지는 일단 수급의 키가 달려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일단 수급이 지속이 될지 여부는 일단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21선을 돌파해 주는지를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그 박스권 하단을 지금 현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를 예를 들어 드린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 22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 박스권 흐름이 나올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다시 한번 22만의 지지력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현재 금요일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스권 흐름을 지속을 해주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의 관심 종목을 좀 말씀드린다면 현대백화점, LG전자, SL, 그리고 삼성물산, SBS, 미디어홀딩스, 그리고 신세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최근에 21선을 이탈하면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이지만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입이 되면서 마찬가지 21선을 회복하는 흐름이 나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기관의 수급이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 최근에 금 조정폭이 상당히 컸었는데 제가 탑 프로그램에서 31만 5천 원의 지지 여부를 한번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그 가격대를 일단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정태근 전문가 오늘장 투자 전략 얘기도 들어봤고요. 이제 관심 종목 얘기 듣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핵심 포인트들만 좀 짚어야 할 것 같은데요. 김서현 대표님, 오늘은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럽과의 FTA 이 수혜가 될 수 있을 종목으로 한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웰크론인데요. 웰크론이요? 네네, 예. 웰크론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극세사 이불이나 이런 것들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쪽 관련된 업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7월 1일부터 무관세. 그래서 이미 배가 출발한 그 배들은 이제 7월 이후에 도착하는 배들은 이미 무관세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하락을 멈추고 횡보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게 좀 나왔습니다. 한 달 이상 옆으로 횡보를 하고 의미 있는 반등들이 나올 때마다 큰 폭으로 하나씩 나왔던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었는데, 자, 일단은 매수가는 시초가부터 3,000원 정도까지 좀 밀려졌을 때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목표가는 3,300원에서 3,500원 정도까지 또 마찬가지로 분할적으로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손절가는 2,900원으로 21선 이탈됐을 때는 일단 손절을 하시기 바라고요. 이 본 종목은 오늘 하루 만에 뭐 급등이나 이런 것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좀 천천한 그런 상승세를 좀 기대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예, 자, 이번에 정태근 전문가 오늘장 관심 종목 들어볼 텐데요. 지난 금요일에 주셨던 풍산이 3.25% 수익을 내줬습니다. 오늘 종목 또한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보십니까? 일단 풍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일단 목표가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단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나온 종목은 대성홀딩스고요. 대구도시가스, 대성창업투자, 경북도시가스 등을 보유한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성산업과 기업 분할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재상장된 종목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단기에 접근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은 차트로 넘어가서 바로 한번 매수가 한번 매수 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조금 급등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일 같은 게 또 마찬가지로 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11,000원에서 11,500원에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조금 아래 전일 꼬리 부분이 1,500원 부근, 그리고 매수가 대비 한 5% 상승 예상 5% 정도 가격이 예상되는 12,100원에 일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트만 봐도 주가 상승세가 무서우시죠? 그만큼 목표가, 손절가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주시는 시간이 됐는데요. 김서훈 대표님,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죠. 네. 자, 태풍 메아리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나 수익 났어 라는 메아리가 좀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에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님. 예. 아직 그 전략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구간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번 주 그리고 이번 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그 바닥을 확인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조금 시장에 너무 성급하게 접근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성현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5시 59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